자, 헌재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헌재가 이제 첫 회의 열고 이제 현직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주심 재판관에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이거 확인 안 해주는 게 관례라고 하는데 어쨌든 확인이 됐고요. 아니 그 관례는 아닌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강원일 재판관이 네네. 주심이라고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헌재는 또 아니라고 또 얘기했어요. 아니 그 헌재가 뭘 자꾸 의식을 하는데 이제 정영식이라는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발표하는 게 맞죠. 그리고 네. 이게 뭐 비밀이 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그 즉시 수백 명이 아는데 이게 비밀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헌재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 27일 이제 그 첫 재판이 열리면은 신 의원님은 속도가 좀 붙을 거로 보세요. 지금 6명밖에 안 돼가지고. 그 6명 문제가 되죠. 네. 네. 헌재를 완전체로 하는 문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헌재 완전체 문제가 반드시 문제가 되는데 헌재 완전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추천을 각 당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표결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는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데 해야죠. 그때 제가 우려를 했어요. 임명을 탄핵이 필시될 텐데 탄핵이 되고 나면 권한대행이 과연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네. 이게 문제가 될 거다. 그런데 오늘 네. 그거에 대한 답을 권성동 의원이 한 거예요. 네. 원내대표 하면 안 자격으로. 된다고. 네. 헌법기관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한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못한다. 네. 그러니까 뭐 인사청문을 할 필요도 없고 표결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 하겠다고 이게 6명으로 그냥 가자는 건데요. 네. 6명으로 가자는 것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길을 터놨어요. 원래 7명 이상이 돼야 심리가 된다는 네. 헌법재판소 법조항을 지금 현재 중지 상태입니다. 6명으로도 가능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6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6명 전원이 찬성을 해야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는 아니오라고 얘기하면 이건 기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ILB 1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굉장히 이제 그 방정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수사가 진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수사 주체에 약간 혼선은 있지만 결국은 일반 특검으로 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구속이 될 거예요.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뭐 될지 안 될지야 물론 판사가 결정하는 거니까 모르지만은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질질질 끌고요. 네. 그리고 구속은 또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는 180일 조항은 물론 있지만 이건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재판을 가급적 질질 끌려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는 6명이기 때문에 6명이라는 걸 이용을 하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결정을 못하고 굉장히 난처해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면 헌법재판소 완전체 문제 가지고도 상당 기간 끌 수가 있고 또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되면서 소환을 하네 구속을 하네 뭐 이러면서 또 이제 뭐 구속을 하면은 구속 기소 구속을 못하면은 불구속 기소해서 형사소송이 전개가 되면 또 이제 형사소송을 하니까 헌재는 중단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뭐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네. 헌재가 물론 이제 심리를 해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근데 헌재가 결정을 할 텐데 이 6명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로 봐서. 근데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사례 때문에 네. 6명이 심리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판결은 6명이 하느냐. 그 부분도 좀 여전히 애매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네.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이 돼서 구속이 됐다. 그랬는데 헌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심리 중이다 그러면은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신분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구속 중에도 대통령의 임무를 또 수행할 수 네,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은 신경민 의원님이나 저나 법리와 관례에 따라 말씀드리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들의 유불리를 가지고 지금 그렇죠. 주장을 네, 하기에 네. 이르렀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신 의원님 민주당은 현 여당이 이제 지금 주장하는 헌재 그러니까 6명이 심리할 수 있다. 여기는 이제 이거는 시간 끌어서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빨리 그 좀 함으로써 이제 좀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 같은 거다 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민주당은 빨리 하자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권상동 원내대표 얘기로는 국민의힘은 천천히 하자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또 수사는 수사대로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일반 특검법안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거부권 문제를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일반 특검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일반 특검도 또 내년 1월쯤에서부터 또 돌아가기 시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어디 복잡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탄핵 그것도 계속 진행이 되고 구속 상태도 진행이 돼서 또 어느 순간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탄핵은 뭔가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결정이 되는데 구속은 또 계속되는 상황. 물론 불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느 시나리오로 25년이 전개가 될지 현재로서는 짐작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벚꽃 대선은 저는 좀 어려워 보여요. 주기 대선은 어려울 네, 것이다. 네. 네. 자, 한편 그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덕수 권한 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 이런 경고장을 날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한계예요. 네. 애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비상계엄 선포를 할 때 국무위원을 적극 소집하면서 계엄을 소위 뭐 지원했다라는 식으로 해갖고 탄핵을 할 것처럼 하다가 막상 대통령이 탄핵이 되니까는 마치 또 탄핵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혼선이 와서 네. 안 하는 것처럼 시혜를 베풀듯이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국무총리 등을 탄핵하면 국정 혼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20몇 명을 그냥 막 무차별로 탄핵을 하는 것이 국정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거를 뻔히 알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빌미와 구실을 제공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부분이 네. 있는 데다가 지금은 권한대행으로 앉혀놓고 우리 입맛에 안 맞으면 당신은 언제든지 탄핵될 수 있어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여론에 긍정적으로 보일 것인가. 근데 참 저게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비상계엄 선포를 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도 가장 그 뭐랄까 합리적인 입장인데 네. 지금 여론조사를 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치 나오는 거 보면은 그게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정치적인 이슈 뭐 여사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이게 정치적이기도 하지만 여론이 또 몇 퍼센트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검에 대해서. 그런데 양곡관리법 같은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국가 재정이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의 그 합리적이지 못한 측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그것마저도 거부권 행사하면 당신은 탄핵될 거야.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적절하지도 못하고 야당이 과연 대한야당 내지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네.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거부권의 전례는 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네. 이미 그 거부권 전례가 있단 보건 말이죠. 총리가 보건 총리. 했죠. 예, 아. 그렇습니다. 그럴 예.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왜 그 누구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못한다. 네. 그러면 얼뜻 들으면 국민 정서가 안 맞는데 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전례를 만들어놨어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우상호 원내대표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시 추미애 뭐 해가지고 지금도 신문 찾아보면 다 네, 나와요. 네, 네, 네. 그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했을걸요? 네. 제가 기억이 산명 정확하다면. 결혼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당의 어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제가 그래서 전례와 법리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그게 흩어지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한 권한대행이 이제 내란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진짜 요 거부권 행사. 그래서 21일로 연기한 것 같은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 특검만 있는 게 아니죠. 내란 특검, 그렇죠, 이제 내란 특검. 윤석열 특검, 이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래서 특검만 해도 3개예요.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윤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또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특히 내란 특검은 이건 또 국민적 정서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으로서도 가만히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러면은 권한대행을 탄핵을 한다. 이것도 또 정치적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맞닥뜨려 봐야 뭐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고민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맛에 맞게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당하고 긴밀히 할 것인지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아마 굉장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권한대행을 맡고 나서 아마 최대의 기로에 서 있는 네. 걸 거예요. 네네. 아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것도 참 역설적인데 말이죠. 그동안 2번의 그 탄핵이 있었잖아요. 지금 네. 3번째잖아요. 네. 근데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이 총리 때는 그렇게 별 신통한 점수를 못 받는다든지 좀 비난을 받다가 권한대행이 되면은 그 몇 달 동안 꽤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평가를 받거든요.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에 대통령의 총리로서 2번째 하는 총리로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총선이 끝난 다음에 스스로 사임하려고 했다가 네.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는데 이럴 때 그 총리의 경제적 식견이라든지 또 오랜 관료 생활에서 터득한 그 법리라든지 네, 네. 그런 어떤 관료의 자세라든지 그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리대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이걸 하면은 내가 탄핵당할 것이다. 그거 두려워갖고 현실적인 선택을 잘못하다 보면 힘에 따라서 힘의 네. 논리가 배격돼야 된다라는 말을 재차 강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바쁩니다. 국정안정협의체를 여당에 먼저 제안했죠. 제명이 내 마을 이장지 활동 중단했죠. 그리고 지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한 걸로 확인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네. 빠르게 행보하고 있습니다. 해석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권 행보에 이미 들어간 거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명인의 마을 같은 이장직 활동을 해서는 외부 확장성에 큰 장애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고 뭐 잘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게 계속 제명인의 마을 이것 때문에 지금 예.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맞는 건데 국정안정협의체는 지금 뭐 이름을 바꿔서 여러 번 제안을 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제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거절당한 걸 알면서도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당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받을 수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것은 다 서로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제안을 하고 거절을 하고 해서 이것은 뭐 성사되는다기보다는 제안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성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걸 이제 계속 제안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고요. 네.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법안하고 예산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아이고 맞춰야 되겠습니다. 여쭤보려 했던 시간이 안 되네요. 네. 경옥고 신경민 전 의원, 정옥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